네, 오늘은 태백산맥 낭독 챌린지 4기 이경애입니다. 11일차 9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범우는 무감각한 어조로 말하며 방문을 밀었다. 방으로 왈칵 밀려든 건 한 바지개만큼의 1월의 찬바람과 부신 햇살이었다. 그는 숨을 흡 들이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다. 햇살을 맞받아 자꾸만 좁아지려는 그의 시야에 머슴과 함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사내는 입심 좋게 허리를 반으로 푹 꺾으며 인사했다. 김 선생님? 어이없어 코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김범우는 꾹 눌렀다. 서너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내의 넉살이 역겨웠다. 나흘 전에 돌아오셨더군요. 그동안 편히 쉬셨습니까? 김범우는 사내의 말을 듣고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깨달았다. 자신은 나흘 동안 줄곧 수마에 붙들려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너 번 밥상을 대하고 몇 차례 변소를 가고는 했지만 그런 행위는 모두 잠에 취한 채 행해진 것에 불과했다. 김범우는 비로소 확실해진 시간을 의식하며 사내를 향해서 똑바로 시선을 던졌다. 사내의 어조는 지극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어감은 정반대였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은 그만 자는 게 어떨까요? 사내의 어감은 이런 의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사내는 김범우의 눈초리를 의식했는지 흐트러지지도 않은 자세를 다시 고쳐 똑바로 섰다. 저는 군정청에 근무하는 한창길입니다. 청장이신 화이트 대위님께서 김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내가 경직된 음성으로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한달음에 용건을 쏟아부었다. 김범우는 또 해설픈 코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사내는 배고픈 고양이처럼 영악하게 영리한 친구였다. 상대방의 기분 변화를 예민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언행의 명암을 뒤바꿔가는 기민성을 보이고 있었다. 직책이 뭐냐고 물어볼까 하는 지궂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김범우는 그만두기로 했다. 자신의 육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위인의 됨됨이로 보아 양지지향성 식물처럼 벌써 여러 번의 배신적 편신을 꾀한 넝마 같은 녀석일 게 뻔했다. 급히 모시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사내는 김범우의 눈길을 견뎌내기가 곤혹스러웠던지 불쑥 말했다. 분부라, 그거 어느 나라 말이요? 김범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물려 있었다. 네? 그건 옛날 양반 찌끄레기들이 쓰기 좋아했던 말이요. 요새 말로 하자면 명령이 되겠는데 그 명령을 나한테 한 거요? 아니면 형씨한테 한 거요? 그것이 그런 게. 당황한 사내의 입에서는 굳이 쓰기를 피하던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형씨 말대로 나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니까 그 명령이 나한테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소. 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가서 전하시오. 김범우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때 문을 덥석 잡는 손이 있었다. 사내는 어느새 다리를 마루에 걸친 채 문을 붙들고 있었다. 선생님 어쩌려고 이러신단가요? 군정청장이 미군대위 말인디요. 사내는 김범우의 코앞에 얼굴을 디밀고 다급하게 말했다. 김범우는 울컥 비위가 상하는 걸 느끼며 굳어진 사내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움을 간신히 참아냈다. 날 염려하는 거요? 화이트 대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군 대위가 날 어쩌지는 못할 것이오. 그걸 염려했거든 맘 놓고 돌아가시오. 김범우를 쳐다보는 사내의 얼굴은 금방 의욕에 찬 두려움으로 덮였다. 사내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전혀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범우 쪽에서 그런 사내를 보기가 민망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안 가시면 명령 수행을 제대로 못한 지 입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위님이 찌푸차까지 내주심서 모셔오라고 했고 그 길 모르는 미군 운전수하고 60리 길을 이렇게 쫓아왔는디 지 낯을 생각하셔라도 가주셔야겠는디요? 사내는 더할 수 없이 비굴하게 애걸하고 있었다. 이 친구가 만약 일본 형사 출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김범우는 하고 있었다. 그러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안 가신다고 혀서 대위가 그만둘 줄 아신가요? 우리 같은 쫄자야 깊은 내막은 모르고 눈치로 때려잡는 것이지만서도 대위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날마동 보낼 것이구만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날 판국이라면 날마동 복귀다가 만날 건 뭐 있는가요? 고름이 잘 안 되는 법인디. 어쩌실란가요? 사내는 노회한 눈동자를 굴리며 김범우의 감정을 읽어내려 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바로 그 점이 이미 마음에 걸렸었다. 그들은 일단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확실한 근거, 그리고 충분히 납득이 되기 전에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미련스럽도록 철저한 종족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가도록 하겠소. 나가서 기다리시오. 김범우는 무표정하게 말했고 선생님 고맙구만이라 고마워요. 한참 길이라는 나이든 사내는 가엾을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 김범우는 찬물로 낯을 씻고 몇 푼의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지프차가 멈춰서 있었고 그 둘레로는 크고 작은 동네 아이들이 경계와 호기심 엇갈리는 눈으로 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핸들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흑인 병사는 무료한 듯 느릿느릿 껌을 씹으며 큰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접근을 막듯 뒷짐을 지고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던 한창길이란 사내는 김범우가 대문을 나서는 걸 보고는 재빨리 다가갔다. 김범우의 앞에 잃은 사내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저 혹시 양복이... 김범우는 사내의 망설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왜, 이 옷으로는 대위를 만날 수가 없겠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양복보다 이 우리나라 옷이 얼마나 좋소? 이 추위에 뜨뜻하고 몸 편하고. 어서 갑시다. 사내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범우는 사내의 지적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입고 뒹굴었던 바지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나선 참이었다. 양복을 갈아입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생각이 앞서 외투만 들고 나왔던 것이다. 옆자리에 오르는데 운전병이 굿모닝 sir 하고 인사했다. 하이 굿모닝.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받고는 김범우는 순식간에 저질러진 자신의 경솔에 어금니를 물었다. 태평양의 외로운 섬 산타카탈리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교외의 어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영어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운전병이 써라고 존대하는 것조차 뱀껍질이 닿는 것처럼 싫었다.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운전병은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었다. 그들의 그 철저성이 싫었다.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철저성의 발로였고 산타카탈리나 연합군의 둥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것도 그 철저성의 실천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집에 돌아온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손이 뻗쳐오는 신속성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의 치밀성이나 기민성에 대해서는 이미 산타카탈리나에서 탐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벌교라는 하나의 읍에 대해서도 전봇대의 수효, 소화다리의 길이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산타카탈리나에서 벌교 포구의 침투가 제한되었었는데 현지 탐사를 한 잠수정에 의해 뻘밭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닷새 만에 날아들 정도였다. 로스앤젤레스의 근해 산타카탈리나 섬과 한반도의 구석 벌교 포구와의 거리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김 선생은 미국서 사셨는가요? 차가 진트제를 올라가고 있을 때쯤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듯 마침내 은근하게 물어왔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건 형씨 임무 바뀌니까. 김범우는 찬바람이 휙 끼칠 만큼 매정하게 잘랐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긴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왠지 모르게 턱없이 거만하게 느껴지는 김범우의 뒤통수를 사납게 노려보며 사내는 마구 욕을 퍼대고 있었다. 족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갱이의 피도 안 모른 새끼가 영어줄이나 씨불리는 모양인데 지미를 어디 두고 보자. 언젠고 내 손에 걸려들면 뼈다구를 쌈박하게 추려볼 것인께. 오,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 대위는 그들 특유의 약간은 허풍스럽고 무절제한 것 같은 몸짓을 지으며 김범우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고 부른 것에 김범우는 냉소를 보였다. 일부러 그렇게 호칭함으로써 유대감을 상기시키고 자기네 관심의 도를 나타내고
이쪽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으려는 그들의 철저성이 잘 드러난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 대위님. 용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내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톰슨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산타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있도록 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OSS 첩보훈련원 톰슨이 아니라 조선인 김범우라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김범우는 일부러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들이 톰슨이란 호칭으로 얻고자 하는 그 물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다. 화이트 대위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던지 무척 당황하는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그 점은 내 실수였소, 미스터 킴. 기분 나쁘게 했다며 사과하겠어요. 난 단순히 반가워서 사용해본 이름일 뿐이었소. 역시 그들다운 솔직하고도 능란한 제스처를 화이트 대위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스처에 불과할 뿐 그의 상한 기분까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다. 왜 나를 불렀는지요? 김범우는 대위와의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대위는 언짢은 기색이 역연한 얼굴로 쩝쩝 마른 입맛을 다시고는 미스터 킴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빠르게 말을 해치웠다. 뻔한 요구였다. 산타 카탈리나의 연장으로서 말입니까? 김범우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위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대위는 마땅한 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천천히 담배를 빼들었다. 우린 능력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오. 물론 적정보수도 지급하게 될 것이오. 대위는 더듬거리듯 어렵게 말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엷게 웃었다. 적정보수라는 말이 자신을 유혹하기엔 너무나 허약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산타카탈리나의 일원이 됐던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선택권에 의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적정보수가 지급되는 통역관의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대위님의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그 일을 맡을 형편이 못 됩니다. 김범우는 그들의 생리에 맞게 명백한 태도를 보였다. 대위는 몹시 당혹해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 당혹해함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것은 말만 꺼내놓으면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이쪽을 쉽게 생각했던 계산착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킴, 이건 새로운 당신네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요. 김범우는 또 엷게 웃었다. 대위는 그들다운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 전공은 영문학인 아니니까요. 대위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지경으로 일그러졌다. 딴 일이라니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위는 야비하게도 회피의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난 선생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 나라 건설에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우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교육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는 더듬거리며 백기를 들고 있었다. 김범우는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병을 떠올렸다. 아마 박두병도 자신과 똑같은 제의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버마 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 귀국해서 헤어질 때까지 2년여를 그야말로 생사구락을 같이 한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혹독한 OSS 첩보요원 훈련을 밤낮 없이 3개월간 받았고 미 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전초 작업에 임무를 띠고 침투하려는 즈음에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세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